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리스닝 실력을 확실하게 올려드릴 제 이름은 크리스라고 합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앞으로 30강 동안 여러분들의 리스닝이 지금에 계신 점수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올리신 약 700점이나 그 이상의 점수, 지금 원하고 계시는 그 점수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고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이제 30강 동안 쓸 책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책을 저희가 가지고 앞으로 공부를 할 텐데요. How to Taps 700. 그죠? How to Taps 700. 리스닝에서 이제 어느 정도 700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700 정도의 점수에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 책은 액츄얼 테스트가 이제 5개가 있어서 저희가 30강 중에 20강 정도는 액츄얼 테스트 문제를 이제 계속 풀어볼 테고요. 그 중에서 이제 10강 정도는 유형별, 패턴별, 그 다음에 이제 상황별, 그런 이제 자세한 얘기가 처음에 좀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딕테이션 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리스닝을 할 때 최대한 많이 모자란 부분을 채우실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앞으로 30강 동안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리스닝을 최대한 적재적소의 방법으로 들을 수 있게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이제 첫 번째 강의로서 파트 1 and 2를 제대로 알자. 자, 이런 주제로 저희가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 리스닝이 이제 4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건 다들 아시죠?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가장 쉬우면서 가장 좀 까다로운 부분이 파트 1 그리고 이제 2가 될 텐데, 왜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자, 탭스를 보신 분들, 그리고 저도 예전에 봤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탭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시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닝에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듣는 부분을 어느를 잘 들어야 되는가, 어디를 잘 들어야 과연 우리가 그 많은, 항상 이제 사지선다형이잖아요. 보기를 정확하게, 그죠? 오답을 최대한 이제 고르지 않는 선에서 정답을 맞출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형들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는 유형들이 대부분입니다. 뭔가 특이한 유형이 나와서 여러분들의 귀를 자극한다든지 그런 거보다는 일상에서 많이 듣던 대화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꿔서 얘기하면은 그만큼 평소에 외국 사람들이나 저희가 배우는 영어에서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을 많이 알고 계시면 이득이 되죠. 그죠? 그런 표현들은 많이 들어서 아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이 외우다 보면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 잠깐 파트 3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파트 3는 1이랑 2랑 내용상으로는 흡사하죠.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파트 1이랑 2를 그만큼 잘 알면 결국에 파트 3도 더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내용이 많이 어렵거나 단어가 많이 나오기보다는 파트 1이 빨리 지나가고 15문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방심을 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부분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방심을 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고 한번 나왔던 표현들, 예전에 한번 나왔던 표현들을 반복적으로 항상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저희가 택해야 과연 절대적으로 틀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라고 하면 중요한 부분을 맨 처음에 듣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전략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말이죠. 중요한 부분을요 듣는다는 건 뭐 첫 번째 부분을 들으세요. 마지막 부분을 들으세요. 자, 이 문제는 무조건 첫 번째 부분을 들을 때인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흐름을 파악을 하실 때 아무래도 이제 뭐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뭐 파트 1이면 첫 번째 화자가 하는 말이 중요한 부분이 많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뭐 앞에 나오는 단어가 중요한지 뒤에 나오는 중요한지 그런 건 저희가 나중에 유형별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을 놓친다면 워낙 말이 빠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놓쳐서 이렇게 뒤에 부분을 못 들었던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죠? 차라리 그렇다면은 덜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게 낫지 중요한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나중에 보기를 고를 때 정확하게 고를 수 있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나중에 또 반복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부분 너무 그렇다고 틀에 박혀서 정형화돼서 뭐 첫 번째 부분만이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유형마다 패턴마다 나오는 부분에서 어느를 들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받아쓰기와 따라읽기로 정확도를 높인다라는 얘기는 잘 들리지 않는 부분. 예를 들어서 실제로 내가 글로 봤을 때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 정확한 발음 기호를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딱 들었을 때 긴가민가 하는 부분이 리스닝에서 나온다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서 패닉을 하게 될 경우가 높죠. 이런 경험들 다 있으셨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를 높이려면 따라서 읽는 것이 먼저입니다. 따라서 읽어서 내가 알고 있던 이 발음이 정확하게는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계속 따라서 읽으시고 뭔가 좀 아쉽다라고 하면 항상 다시 그 문제를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따라서 읽으시면 좋고요. 받아쓰기는 조금 더 내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은 계속 받아쓰기까지 따라서 하시면 정확도가 많이 높아지고 많은 문제를 풀어서 순발력을 높인다. 순발력을 높이려면 문제를 듣는 순간 내가 이 패턴은 좀 알 것 같아. 그 정도의 순발력이 있으려면 아무래도 문제를 많이 들어야겠죠. 그래서 귀에 익숙한 단어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는 리스닝에서 그만큼 내가 정답을 맞출 확률이 높다. 그런 얘기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정확도와 순발력을 높이고 중요한 부분을 어느 부분에서 나오든 딱 듣는 그런 전략을, 그런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항상 문제를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저희가 문제 이제 파트 1이랑 2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들로 파악을 해보자면은 의문사나 비동사, 조동사, 평서문이 서로 각각 40%, 30 정도, 그 다음에 마찬가지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뭐 이게 매번 시험마다 정확하게 나온다. 그죠? 매번 시험마다 뭐 비동사나 조동사로 시작하는 문제가 막 12문제가 꼭 나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의 비율이 있으니까 어느 문제를 더 많이 맞춰야 내가 원하는 목표 점수에 도달할 수 있는가 살짝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통계 자료를 잠깐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저희가 비동사나 조동사,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이 대부분의 문항을 차지하기 때문에 의문사를 먼저 어떤 식으로 잘 들어야 되는지 첫 번째가 이제 how 의문문으로 시작한다면 how가 아무래도 출제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기 때문에 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까지 형용사나 부사가 나온다면 형용사나 부사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겠죠. 수단과 방법을 묻, 교통수단을 묻던 어떠한 방법을 묻다 how라고 하면은 어떻게를 묻는 거니까 그런 어떤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제시해주는 보기를 한 번에 찾은 방법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물으면은 이런저런 방법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러한 방법들을 제시해주는 보기가 반드시 꼭 있겠죠. 근데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들으시면은 4가지 보기 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보기 문제가 나오죠. How could James afford the tuition this semester? 어떻게 제임스가 이번 학기에 학기를 뭐 될 수 있었니, 낼 수 있었니, 어떻게라고 하면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어떻게를 못 들으면은 정답을 못 맞출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대답이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중요한 거는 우회적인 응답. 요즘은 그 시험 제출하는 그런 패턴 중에 굉장히 좀 답을 우회해서 풀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회적인 응답이면은 다시 재물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었니?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재물어버리는 Does he have a financial problem? 돈을 어떻게 냈냐고 물어보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어? 이런 식으로 되는 우회적인 말도 결국엔 정답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만 조심하시면 how라는 건 결국에 어떻게 하면은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그런 걸 찾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how 어떻게 갑니까? How do I get to somewhere?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죠. How do I get to somewhere라고 하면은 바로 그냥 이런 거는 듣자마자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하지만 우회적인 응답 Sorry, I am not from here. 제가 이 동네에 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정답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지 마시고 이것도 정답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시면 정답이 금방금방 나올 수가 있죠. how를 좀 더 연결해서 보면은 상태나 의견을 묻는 how. 마찬가지입니다. 의견을 물 때 어때? 라고 물어보면은 이런 패턴이 지대적이죠. 어때? 라고 물어보면은 좋아.
나빠, 잘 몰라. 자기의 의견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보기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때 실질적으로 실전에서 나오는 문제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1강에서 10강까지 나오는 문제들은 액츄얼 테스트 나오는 문제보다 약간 좀 저희가 이제 어떤 난이도 면에서 쉬울 수가 있는 게 이제 연습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실전 문제를 들으면서 답을 빠르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ini test. Unit 2. Part 1. Number 1. How was your presentation yesterday? A. It was better than expected. B. I am glad you did it well. C. Sorry, I forgot your presentation. D. You will do fine next time. 자, 뭐 어렵게 들리는 소리나 헷갈리는 단어가 나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문제를 풀 때 이런 문제는 바로바로 넘어가야 되는 문제지만 how라는 그런 어떤 의문사를 굳이 저희가 한번 보겠다면 how, 어땠어? 라고 물어봤죠? 여기서 presentation이라는 단어가 안 들릴 이유는 없습니다. 그죠? How was your presentation yesterday? 어땠어? 라고 물어보니까 좋았어, 나빴어? 잘 모르겠어. 요 정도에 대한 패턴이 나오는 문항을 들으시면 정답을 바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sorry는 말이 안 되는 거고 you'll do fine 이런 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절대 들으시면 안 되는 그런 거. It was better than expected. 좋았어 라고 할 때 better는 good보다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패턴을 바로바로 들으시면은 저희가 이런 문제, how로 시작하는 문제 이렇게 하면 바로 풀 수 있겠다. 다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런 문제가 길이가 길어지거나 중간에 나오는 단어가 어려운 게 들어간다거나 어떤 표현들이 들어갈 때 거기에서부터가 제대로 된 리스닝 실력을 발휘하셔야 된다. 그죠? 이런 아주 쉬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능력을 판가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이렇게 푸시면 바로바로 답을 맞출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유를 묻는 how는 보통 how come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많은데 저희가 어순으로 볼 때는 how come 다음에 주어와 동사의 순으로 이어진다. 문제를 잠깐 보시면요. How come you didn't show up? How come didn't you show up이 아니라 How come you didn't show up?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들으실 때 헷갈리지 않는, 그죠? 마찬가지로 반대로 저희가 얘기한다면 why로 시작을 한다면 Why didn't you show up? 이런 식으로 되는데 How come? 중요한 건 어떤 것이냐라고 얘기를 드리자면 How come? 왜? 라고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이유를 설명해 주고 그러니까 왜 그랬어? 라는 이유를 물어본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그 이유를 제시를 해주는 문항을 찾으면 되죠. How come you didn't show up for the meeting? 왜 회의나 미팅에 나오지 않으셨어요? I'm sorry. I was confused about the date. 죄송합니다. 날짜를 헷갈렸어요. 굉장히 쉽죠. 이런 거에서 헷갈리실 수가 없는 그런 보기고 우회적인 걸 보면 I was not supposed to attend. 그죠? 내가 뭐 제가 참석할 회의는 아니었었기 때문입니다. How come you didn't show up? 뭐 sorry, I missed the bus. 제가 버스를 놓쳐서. 그죠? 이런 식으로 정답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 하지만 결국에 모든 우회적이든 직접적이든 그만의 이유를 어딘가에서 제시를 해준다. 그게 중요하겠죠? 마찬가지로 how에서 형용사나 부사가 나올 때는 빈도나 정도의 길이 등 how 뒤에 뭐 how long, how far, how much, how many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그 how보다 그 뒤에 나오는 그죠? 바로 뒤에 나오는 그런 결정을 해줄 수 있는 단어를 how long will it take? 그죠? 여기서 how long, how만 들으시면 안 되죠? how long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이 long에 관련된 단어를 찾으셔서 보기에서 정답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How long?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To get to your hospital. 당신의 병원에 갈 때 얼마나 걸립니까? 라고 했으면 about 30 minutes. 여기가 중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길이가 길어진다면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되지만 우회 응답 볼까요? I am not sure. You should ask John. 저는 잘 모르니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How long? 그죠? 이런 부분을 얘기했을 때 길이나 시간이나 대해서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
우회적인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는 두 번째, 실전 문제 두 번째를 보면서 어떠한 식으로 저희가 들어야 바로바로 문제를 맞출 수 있는지도 한번 형용사와 부사가 how 뒤에 나올 때 바로바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7. Would you mind lending me your novels? Not at all. You can browse them over there. How many books can I borrow? A. You should purchase at least 20. B. I don't need them anymore. Take them. C. You can get it back to me next month. D. You can take as many as you need. 이런 패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거 그죠? 매번 듣지만 항상 헷갈릴 수 있는 게 would you mind입니다. would you mind?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not at all이라고 해야 이게 yes가 되는 그런 패턴이죠. 그러니까 책을 빌려달라고 하면 you can browse them over there.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리스닝을 들을 때 항상 얘기하는 사람이 똑같은 100명이 있다면 100명이 똑같은 식으로 말을 해주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항상 약간 어떤 사람은 더 억양이 셀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좀 더 둥글거리면서 말을 할 수도 있고 발음을 그런 부분에서만 좀 조심해서 들으시면 되는데 결국에 파트 2 문제죠. 이게 파트 2에서 나오는 문제는 좀 마지막 부분에서 중요한 대화가 나올 수도 있다. 그죠? 확률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 How many라고 했으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답만 저희가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숫자를 봤을 때 You should purchase at least 20. 20만 듣고 정답을 하면 안 되죠. How many books can I borrow? 라고 했으니까 빌리는 것에 해당하는 걸 찾았을 때 그러면은 나머지 보기에 정답이 없으니까 정답이 없다라고 하시면 안 되죠. You can take as many as라는 말은 너 최대한 많이 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숫자를 포함한 표현이 되죠. 그래서 바로 정답은 D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A라고 헷갈리면 안 되는 그죠? 너무 빨리 정답을 찾으시려고 하면은 파트 1이나 2는 문제가 쉽기 때문에 나는 이거 들는 순간 다 알아. 그냥 내가 이 문제 들으면 A야. 이거 뭐 들을 것도 없잖아. 20이라고 나왔으니까 라고 하시면 안 되죠. 방심을 하시는 순간 틀리게 되고 그죠? 그러는 순간 다음 파트에도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파트 1이랑 2이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는 선에서 집중해서 빨리빨리 찾아내는 그런 요령들을 계속 쌓아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how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 그죠? how에서 만약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올 때 어떻게 라고 물으면은 이유나 방법을 제시해 주는 그 부분을 잘 들으시면 되겠죠? why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쉬운 패턴 자체가 why는 how보다는 조금 더 간소화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유를 물어봅니다. 간단하게 아까 뭐 얘기했던 how come이랑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직설적으로 물어보죠. Why are you still in the bed? 왜 아직도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느냐? 뒤척거리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I'm very tired. 너무 피곤해서 그래요. Stop nagging me. 그죠? 우회적인 이런 보기가 만약에 나왔다고 하면은 헷갈리실 수도 있는 표현이 지금 나왔죠. 잔소리하지 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왜 아직도 침대에 누워 있어?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정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왜라고 물어보면 시험에 나오는 패턴상 왜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그냥 이건 그거니까요 저거니까요 라고 하는 것보다 약간 우회적인 답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약간 변명을 하는 그런 패턴이 조금 더 많다는 거를 시험을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정확하게 그게 좀 더 많다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직설적인 답보다 왜라고 물어봤을 때는 돌려서 말하는 패턴을 잘 파악을 하시면 좀 많이 들으실 수 있고 제안을 할 때 why don't we do something 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의견을 제시해주는 패턴을 들으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좋은 생각입니다. 나쁜 생각입니다. 이런 정도의 패턴, 아주 간단한 패턴이죠. 근데 뭐 우리가 이걸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내일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약간 너무 우회적인 표현은 이런 곳에서 제안을 할 때는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묻는 why와 제안의 why는 약간 다르다. 패턴이 상황이. 그런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Why don't we go to the beach?
this Saturday. 이거 발음 중요한 거 다들 아시고 계시죠? 잘못 발음하면 큰일 나니까. 이번 토요일 날 이렇게 해변가에 놀러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직접적인 응답은 많이 안 나오는 게 좀 요즘의 추세거든요. 왜냐면 너무 쉬우니까. 이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틀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실력이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회적인 응답을 그만큼 보셔야 돼요. Didn't you say you will go to the gym this Saturday? 너 이번 주 토요일 날 운동하러 짐에 간다고 하지 않았어? 라고 되물어버리죠. 그러면은 이렇게 들었을 때 되물었으니까 내가 또 무슨 대답을 해야 되지? 이런 상황이 아니죠. 그냥 정답을 찾을 때는 이런 것도 정답이 될 수 있다. 아니다. 그죠? 지금은 스피킹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리스닝에서 정답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제안에서는 우회적인 응답이 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항상 좀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우회적인 응답을 많이 찾아보시는 그런 훈련을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where는요. 그럼 저희가 지금 how 갔죠. 그 다음에 why 했었죠. where 같은 건 너무너무 간단하죠. 그냥 어디라고 물어봤을 땐 장소가 바로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언제나 함정이라는 게 있고 언제나 낚시라는 게 있죠. 시험에서 그 장소를 가지고 낚시를 얼만큼 거느냐 보기를 들 때 그 장소에 대한 정보가 내가 듣기에 얼마나 정확한가를 판가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장소를 얘기하는 정답에서는 좀 전치사를 사용해서 위치나 혹은 장소를 좀 이렇게 딱 대놓고 말을 해주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라는 거. 왜냐면은 전치사를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그러진 많이 않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내가 알고만 있다면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Where's Patrick? 너무너무나 간단한 문제죠.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보기의 문제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Where's Patrick? I think he's in the meeting room. 지금 회의실에 있는 것 같아요. 우회적인 응답은요. Why are you looking for Patrick? Where's Patrick? Why do you ask me? Maybe John knows. You ask John. 이런 식으로 우회적인 응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우회적인 응답보다는 where이라고 하면 조금 더 직설적으로 전치사를 사용해서 장소가 나오는 것도 제대로 들으셔야 정답을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는 그런 어디에? 라고 물어봤으면 어디다, 저기다, 여기다. 근데 그 어디는 어느 장소다. 그런 부분. Excuse me, where is the nearest subway station?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딘가요? One on the corner. 그죠? 모퉁이 돌면이 있어요. Sorry, I have no idea. Sorry, I am not from here. 이런 적인 우회적인 응답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저희가 이 부분에서 where를 가지고 저희가 질문을 물어봤을 때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하면은 바로 또 where에 관한 장소에 관한 정답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실전 문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5. Excuse me, where can I find the shampoo? A. You should try aisle 5. B. Thank you for asking. C. Do you want a cleanser too? D. Yeah, I will take a shower. 자, 뭐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제가 where과 샴푸에다가 더 중요시하게 한 거는 1차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where, shampoo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리스닝을 깊게 파고 들어간다면은 find라는 동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면은 장소에 대한 정보가 그만큼 많이 알 수 있다라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그만큼 많이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죠. 찾을 수 있느냐, 그냥 어디에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듣는 거면 where find shampoo, 그죠? 이런 세 가지 단어를 정확하게 빠른 거 안에서 딱 찾아서 들으신다면 정답은 이미 나와 있죠. 보기에서 봤을 때 A밖에 정답이 패턴상 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죠. 굉장히 지금 쉬운 패턴의 문제인데
샴푸를 가지고 샴푸가 나왔으니까 뭐 샤워 뭐 나온다든지 그죠? 뭐 샴푸도 있으니까 뭐 다른 것도 필요하세요? 뭐 thank you for asking은 말도 안 되는 이런 건 뭐 절대로 여러분들의 낚시거리가 되지 않는 그런 보기들도 종종 나옵니다. 근데 꼭 그거를 고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왠지 기존의 보기와 달라서 내가 이걸 찍어야 정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러한 문제는요. 뭐 리스닝 파트 1이든 4든 항상 그 기존에 나오는 본문이나 질문의 그 흐름을 그대로 따라 들어가야지 너무 상상이 지나치시면 결국에는 오답에 가까워지는 그런 현실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Where find니까 어디서 찾아요? Try. 거기서 찾아보세요. 거기를 한번 뒤져보시든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aisle 5. 5번째, 5번 통로에 가시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듣자마자 정답이 나와야겠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서 어떠한 표현이 들어갈지는 나중에 가면 다르겠죠. 그런 표현들. 그러니까 파트 1이랑 2, 저희가 아직은 모든 파트에 나오는 의문사를 끝낸 건 아니지만, how나, where나, why나,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그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실력에서 그걸 못 듣는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겠죠. 중요한 거는 그 단어를 듣고 나서 나올 수 있는 패턴에 대해서 머릿속에서 항상 좀 몇 가지 정도는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기를 들으면 훨씬 더 빠르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리스닝을 할 때 빠르게 지나가는 아이들을 빠르게 캐치해서 빠르게 한 번에 정답을 찾는 거지. 이거 정답인지 아닌지 듣고 있다가 보면은 이 부분 헷갈려 하고 있다가 보면은 그 다음 부분이 지나가 버리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다음 부분이 중요했는데 파트 1이랑 2는 두 번 들려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오늘 배웠던 거 한번 이렇게 쑥 들어가 보시면서 이제 샘플 퀘스천 같은 거 다시 한번 보시고 다음 시간에 저희가 남은 의문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또 바로바로 패턴을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